그 258쪽에 보면은 뭐 누가 이렇게 말했다거냐, 다섯 번째 줄이죠. 플라톤이 도덕론이었거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잘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슨 말을 하나,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의 말이야 앵무새라도 곧잘 할 테니 말이다. 우리께 필요하다는 거, 자신의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밑에 줄에 보면 258쪽 아래쪽에 보면 남들의 지식을 쌓아두고만 있을 뿐 그것으로 끊치다.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비유가 참 잘 돼 있죠. 불이 필요해서 옆집에서 들어간 사람이 그 집의 불이 크고 볼만하다고 생각해서 빌려올 생각은 않고 그 집에 눌러 앉아 몸을 데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경우가 비슷하다. 이런 표현들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 새로운 패러그래프 보면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다면 세네카의 어전하고, 세네카가 죽음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고 싶다면 기케로에서 빌려온다라고 했습니다. 밑에 보면 남의 지식으로 학자야 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자신의 지혜가 아니면 지혜로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60쪽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그 지혜에서 유익한 무엇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비유가 또 있죠. 중간에 배움의 덕으로 우리 영혼이 더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판단력이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차라리 내 학생이 정부라도 치며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나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몸은 더 가뿐해졌을 테니까. 비유가 참 괜찮은 비유 같아요. 거기 보면 충만한 영혼과 부어오른 영혼이 있습니다. 충만한 영혼은 영혼을 살찐 것이고, 부어오른 영혼은 바람만 잔뜩 든 그런. 그 다음 262쪽의 중간점에 보면은, 기억력은 충실하지만 판단력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나처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력과 판단력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해나게 관하여 이야기하면 그 다음 장에 보면 아이들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못된 교육에도 불구하고 이 천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은 우리를 망치지 않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교육은 우리를 더 낫게 만들어야 된다. 법관을 임용할 때 지식만을 검증하는데 사실은 다른 곳에서는 여기에 대해 어떤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양식도 함께 시험을 본다. 양식도 함께 시험 본다. 여기 보면은 판단력은 지식 없이도 작동하지만 지식은 판단력 없을 경우 무용지물이다 이런 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이 깃들지 않은 지식은 흙끝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 분별력이 함께 가지 않으면 지식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다섯 번째 줄인가요? 세 번째 줄인가? 그런 지식을 정신에 갖다 붙일 것이 아니라 정신과 한 몸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지식에 정신의 물을 뿌려줄 것이 아니라 염료처럼 배어들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보면은 다음 줄에 지식은 위험한 양날의 칼이었어.
다룰 줄 모르는 연약한 손에 들어가면 그 주인을 방해하고 다치게 하니 그럴 바에는 배우지 않는 것이 더 나으리라. 이게 이제 우리 좀뭐 지식을 활용해서 나쁜 데서는 뭐 어용학자라든지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유로 뭐 여자들로서 이 시대만 하더라도 여자를 별로 낮춰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 배우는 게 낫다는 얘기죠. 여자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한 일곱 번째 줄인가요? 오늘날에는 부자가 되는 것이 학문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려 법학이나 의학, 교수법, 심지어 신학도 잘만 공부하면 그 덕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도 옛날처럼 학문의 처지가 공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식한 자들이 나타난 뒤부터 선한 사람을 찾기 어려워졌다 얘기합니다. 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지식도 해롭다고 되어 있죠. 크세노폰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죠. 166쪽에 보면은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친구인 제자일 겁니다. 그래서 용병에 참여했다가 그 자기 용병을 채용한 그 사람이 죽으면서 포로난다. 그 용병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스로 돌아오는 그 대장을 맡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페르시아인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특히 그 키루스 교육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한 게 있는데요. 페르시아에서는 덕승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266교 딱 중간에 보면은 크세노폰이 페르시아인들의 교육 방식이라며 전해주는 이야기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를 가르치듯 페르시아에서는 아이들에게 덕승을 가르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왕위 계승자는 최고위직 황관에게 맡겨져서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임무를 수행하고 왕세자가 7살이 지나면 말을 타고 사냥하는 법을 가르쳤다. 네 번째 줄에 있죠. 그러다가 14살이 되면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어려운 자, 가장 절도 있는 자, 가장 용감한 자 이렇게 네 사람의 손에 맡겨지는데 첫 번째 인물은 종교를 가르치고 두 번째는 항상 진실해지는 법을, 세 번째는 정념을 다스리는 법을, 네 번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가르친다. 그 다음에 그 리크루거스 이야기가 나오죠. 스파르타 입법자죠. 스파르타 이 사람이 그 체계를 세워놓고 이 사람의 정책이 그대로 끌고 나갔죠. 이 사람의 정책이 무너지면서 스파르타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희한하게. 그런 로마의 그 입법자는 그 두 번째 왕이 루마죠. 루마라고 얘기하는데 루마의 정책이 이제 완화되고 바뀌면서 로마는 강성해졌다고 그러고 스파르타는 이 사람의 정책이 희석되면서 무너지면서 망하는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면서 학예의 문제의 신전에 마저도 학문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덕성 이외의 어떤 명예를 경멸한다는 거죠. 용맹과 지혜, 정의를 가르칠 스승들만 그들 곁에 있다는 거죠. 학과 선생 대신에. 그래서 교육 방식은 이건 플라톤 법률에서 모범 사문내라고 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고 그들이 어떤 인물 혹은 어떤 사실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면 그에 대한 자기 견해를 롱도를 들어 설명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예를 예리하게 벼리는 동시에 무엇이 옳은지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줄에 계속해서 이건 몽테뉴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인용할 때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크세노폰을 보면 최근에 배운 수업이 뭐냐고 묻는 아스티아게스에게 키루스가 이렇게 말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스티아게스는 키루스의 외할아버지죠. 키루스는 페르시아의 왕자입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그 메디아 그 속국이었죠. 원래 이저 엄마가 만다네인데 이게 그 꿈에서 그 애가 반역을 이룰 거니까 죽이라고 했는데 이 죽이지 않고 버렸는데 그게 페르시아 넘어와가지고 페르시아에서 그 컸다고 그랬죠. 이그 키루스가. 그래서 이제 이 키루스가 결국은 이제 그 알게 돼서 그 이 페르시아에서 그 당시에 그 메디아 쪽으로 그 갔다는 거죠. 그 메디아가 그 나라가 크고 페르시아는 좀 좁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뭐 제대로 그 무술을 익힐 만한 그런 땅도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왜 이게 그 외할아버지 집에 왔는데 뭐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누가 제일 훌륭하냐 물어보니까 그 메디아에서는 외할아버지가 제일 훌륭하고 페르시아에서는 아버지가 제일 훌륭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메디아에 왔다가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 키루스가 남겠다고 그러죠. 남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페르시아의 정의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학교에서 뭘 배웠나?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이 키루스한테. 그래서 키루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에투입니다. 그 튜닉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튜닉이라고 해요. 근데 에투야 에투 일종인가 봐요. 튜닉이 그 큰 애가 작은 그 에투를 입고 있었는데 작은 놈이 큰 에투를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놈이 작은 애한테 그 자기 에투를 벗어주고 큰 그 에투를 자기 입었다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네가 좀 알고 있으니까 키루스한테 판단하라고 선생이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키루스는 큰 걸 그냥 큰 놈이 입었고 그 작은 옷을 작은 놈이 가져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선생한테 해초리를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 이제 왜 해초리를 때렸냐고 그러니까 이 옷이 그 누구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 물어본 게 아니고 이 옷의 소유가 누구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일 먼저 고려할 것이 정의라고 되어 있고 제일 밑에 좀 제일 먼저 고려할 것이 정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법에 의한 정의입니다. 페르시아에는 법에 의한 정의고 메디아에서는 아버지가 제가 할아버지가 마음대로 했던 그런 정의죠. 그런 게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페르시아는 법에 의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 소유물을 남으로부터 강요당하는 일이 없는 것을 요구하죠. 법은. 그래서 해초리를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268쪽에 누구도 자기 소유물을 두고 남으로부터 강요당하는 일이 없기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는. 그래서 그런 해초리를 맞았다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의 그 키루스가 어머니한테 자기는 페르시아의 정의를 잘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어머니 여기서 내가 그 말 타는 그 기술이라도 좀 더 익히고 가겠다고 남겠다고 저기 미디어에 남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이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는 이거 아스티아게스는 외할아버지인데 이건 좀 얘기가 좀 사실관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68쪽에 보면은 곧바로 사실 자체에 마주치게 해 귀로 들은 바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 행동을 취하게 함으로써 가르치고 훈계와 말만이 아니라 사례와 행적을 중심으로 인격을 형성하고 도야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그 밑담담 보면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아게실라우스는 어른이 되어 해야만 할 일에 대해서라고 대답했다. 아게실라우스는 그 상당히 특이한 왕입니다. 스파르타의 그 왕인데 불구죠. 보통 스파르타에서 불구가 되면은 그 벌입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교육적인 측면 아니면 이런 데서 상당히 유명한 어떤 그 언급되는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268쪽에 보면은 아테네 밑에 두 번째 줄에 아테네에서는 말 잘하는 법을 가르치고 라케데모니아에서는 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가르쳤다. 전자는 궤변에서 벗어나는 법과 얼기설기 얽혀 현혹시키는 말들의 사기를 뒤엎어 없는 법을 가르쳤고, 후자는 감각적 쾌락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담대한 용기로 운명과 죽음의 위협을 물리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 중간에 아까 한 번 더 보면 268쪽에도 보면 아까 설명했던 게 한 10번째 줄쯤에 귀로 들은 바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 행동을 취하게 함으로써 가르치고 훈계와 말만이 아니라 사례와 행적을 중심으로 인격을 형성하고 도야한 것이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그 불교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문으로 들어온 것은 집안의 보물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들어오는 것은. 그래서 이게 내재적으로 체질화된 것이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데, 이게 또 이제 인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딱 중간에 보면 아게실라우스가 크세노폰에게 아이들을 스파르타라고 보내 교육시켜 보라고 권한 것은 수사학이나 변증법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학문, 즉 복종하고 지휘하는 법에 관한 학문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70쪽에 보면은 8번째 줄에 사례를 통해 보면 그런 상무적인 국가나 그와 유사한 나라들에서 학문 당부가 용기를 북돋고 굳세게 하기보다 무르게 하고 약화시킨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특히 이렇게 돼 있죠. 무예를 숭상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계속해서 보면은 밑에서 8번째 줄인가요? 9번째 줄에 고트족이 그리스를 침범했을 때 단 하나의 도서관도 불타지 않고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중 누군가가 이 도서관들을 온전히 남겨두어야 적들이 군사훈련을 멀리하고 집에 앉아 빈둥거리며 하는 일을 즐기게 되리라는 견해를 퍼뜨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트족이 침범했을 때는 로마인 같은데 그리스가 아니고요. 로마가 고트족이 침범해서 망했는데 이 그리스가 아니고 로마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 몽테뉴가 좀 약간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볼까요?